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13강 부숫자입니다. 앞서 문제풀이 볼까요? 양양부수의 임금군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무리군. 양의 뿔과 몸통과 꼬리 모양을 본뜬 상형자 양양부숫자죠. 양양 밑에 큰데, 큰데는 사람 모양. 사람이 양가죽을 덮어 쓰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 해서 나온 아름다울 미 의자죠. 오를 의자는 의장용 무기인데 나중에 뭐 정의, 뭐 합당하거나 도리에 맞는 행동을 의미하는 오를 의자가 됐죠. 맹자에서는 이거를 아름다울 미와 나자로 미아로 오를 의자를 해석합니다. 오를 의. 다음은 익힐습은 기두부수의 밑에 나릴인데 새가 태양 아래서 나는 모습인데 깃털이 나오는 모양을 본뜬 자인데 이게 흰백으로 바뀌어서 익히다 이 뜻이 된 글자죠. 확실하게 연습을 하다 익히다 익힐습. 다음은 공적공에서 음을 빌린 늙은이 옹. 기두가 있어서 늙은이의 뭡니까 새목에 털이 난 모습이죠. 다음 기두는 부숫자죠. 그 새의 양쪽 날개 깃을 본뜬 자입니다. 다음 날개 익은 위에 기두자 밑에 다리로 바뀌었죠. 깃이 다른 걸로 바뀌니까 뭐겠어요? 날개가 되는 거죠. 좌익 우익할 때 쓰이죠. 다음은 위에 늙을로 글자와 밑에는 그러니까 숨내쉴 고로 구성된 형수자죠. 숨내쉴 고에서 음을 빌린 형자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고 혹은 죽은 아버지 고자가 되죠. 다음 지팡이를 짚고 있는 늙은이의 모습을 본뜬 상형자 늙을로 부숫자죠. 늙을로는 밑에 비수비가 생략돼 가지고 부숫자로 쓰이죠. 마찬가지 놈자 같은 경우도 원래 놈자는 사탕수수자의 본래자죠. 나중에 그것이 밑에 글자 모양이 변형돼서 삶을 저자로 됐다가 나중에는 놈자로 쓰이게 된 글자죠. 놈자. 그 다음에 뭐 문장에서는 겉자로도 쓰이죠. 놈자 상형자입니다. 다음은 마렬이 부숫자죠. 마렬이의 옆에 마디촌. 마디촌은 손의 모양을 나타낸다. 손으로 마렬이는 콧수염 모양을 본뜬 자다. 원래 손으로 얼굴뺨에 형벌을 가하거나 수염을 제거하는 모습, 수염을 제거하는 모습에서 아프니까 참아야 된다 해서 견딜 내자가 된 글자죠. 마를이자는 부수자로 콧수염 모양을 본뜬 자로 앞말과 뒷말을 연결한다는 접속사 역할을 하죠. 말, 이을, 이. 다음 쟁기례는 박갈경 부수이죠. 박갈경에서 음을 나타내는 우물정에서 음을 본뜬 밭갈경자가 됐다. 쟁기례는 농사 짓는 도구니까 쟁기례 부수로 구성된 글자는 모두 농사와 관련이 있다 했죠. 연이을연은 귀이 옆에 실사가 있어서 귀를 자른 귀를 실로 이어져 있는 모습이죠. 전쟁에서 적의 목을 베면 목이 무거우니까 귀를 잘랐다. 그래서 귀를 잘라가지고 실에서 이어둔 모습에서 이을연, 연이을연자가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귀 옆에 떠오르면 손으로 귀를 자른다 해서 취할 치자가 된다죠. 다음 문문 안에 귀이, 그죠? 귀이 밖에 문문, 귀로 문 밖에서 귀로 대고 듣는다 해서 들을 문자가 되죠. 사람이 귀를 세우고 정신을 모아 어떤 이야기인가 듣는다 해서 들을 문. 여기서 문문도 부수고 귀도 부수인데 여기서는 어떤 것이 부수일까요? 핵심적인 것이 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귀가 부수고 문은 음으로서 문을 가져갔죠. 형석자. 다음 부를 빙은 성급하게 말할 병자에서
음을 빌린 형승자죠. 예. 어진 사람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듣는다 해서 초빙하다 뜻이 된 거죠. 부를 빙. 다음은 위에가 소리성자입니다. 소리성자의 밑에 귀를 넣어서 형승자가 된 글자죠. 소리성. 물이 군, 양양, 아름다울 미, 오를 의는 양양부수죠. 예. 익힐 습, 늙은이 옹, 기두, 달을 이는 기두부수죠. 예. 생각하고 죽은 아버지고 늙을로 놈자는 늙을로 부수입니다. 견딜래 말이 열리는 말이 열리 부수죠. 박갈경은 쟁귤에 부수고 연이을연 들을 문 불을 빙 소리성은 귀이 부수에 해당되는 글자죠. 예. 자, 오늘 수업 귀이로 구성된 자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성인성은 드릴정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요 밑에가 드릴정, 귀를 빼고 귀부수의 드릴정이죠. 글자가 요 밑으로 갔지만은 옆에가 드릴정이죠. 예. 원래 각골문의 자형은 좌회는 귀이고 오른쪽은 입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밝은 귀와 민첩한 입을 가진 사람을 표시했는데, 그러니까 뭐 밝은 귀와 민첩한 입이니까 통달한 사람이죠. 살에 통달한 사람이 곧 성인이다. 그래서 나중에 드릴정을 넣어서 뭡니까 밑에 사람 모양을 글자를 넣어서 성인성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 거죠. 성인은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주 뛰어나다. 재밌는 자죠. 어조사 야는 고을읍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오른쪽에 있으면 이 고을읍이고 왼쪽에 있으면 언덕부죠. 그래서 고을읍은 입성인데 중국 발음으로는 이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에서 음을 빌린 야다. 그죠? 어조사 야는 앞말 같은 뭡니까 말을 보조해주는 어조사 야는 뭐뭐 야아 의문 어조사 야자죠. 는 고을읍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다음 귀는 귀의 모양을 본뜬 부수죠. 부수자죠. 상형자죠. 귀의 모양은 이렇게 된 모습인데 글자를 이렇게 옆으로 긋다 보니까 전혀 해서에 와서는 귀의 모양이 안 보이는데 갑골문을 보면 전형적인 귀죠. 다음 직분직은 모일직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직 입성이죠. 중국 발음으로는 지로 발음됐죠. 직분직은 모일직에서 음을 빌었다. 모일직도 되고 이게 뭡니까? 찰흑치도 되죠. 뭡니까? 맡은 일, 임무, 직책을 뜻하는 거죠. 원래는 귀로 듣고 기억하는 일에서 그게 바로 직분이다 뜻이 된 글자죠. 앞에 귀가 들어가서는 직분직. 그 다음에 말씀원이 들어가면은 알식. 그렇죠? 알식. 그 다음에 앞에 배운 건 뭡니까? 실사가 들어가면 뭡니까? 짤직이죠. 조직할 때 짤직. 모일직과 구성된 형수자입니다. 다음 들을청. 들을청은 청간임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청과 임이 전혀 다른 발음인데 중국 발음은 팅이죠. 팅. 팅이니까 이응 받침 같은 발음이죠. 밑에요 청간음, 청간임. 여기서 음을 빌린 형수자이다. 원래 각골문의 자형은 그러니까 귀 옆에 한두 개의 입이 구성된 글자인데 나중에 가서 이렇게 귀와 큰 덕에다가 천간임으로 구성된 형수자가 된 거죠. 귀, 덕, 임. 들을청은 천간임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밝을 총, 총명할 총은 밝을 총은 총명할 총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총명하다. 총기가 있다. 본뜻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총명한 사람입니다. 총명하다는 뭡니까? 귀가 밝고 눈이 밝은 게 총명한 사람이죠. 총명할 총에서 음을 빌린 밝을 총. 우리 기억납니까? 귀가 아니고 앞에 실사하면은 다 총자가 되죠. 다 총, 모두 뜻이. 성인, 성, 어조사, 야, 귀이, 직분직, 들을, 정, 밝을 총은 귀이 붓으로 구성된 자이다. 귀이는 귀로 듣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다 했죠. 다음 분율부수입니다.
분유는 위에 또 오우가 손 모양 보입니까? 손으로 밑에 붓을 잡고 있는 모습이죠. 예, 밑에서 한획을 획을 긋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분율, 분율붓으로서 우리가 분율붓으로 구성된 자 배운 기억납니까? 위에 대죽이 들어가면은 붓필이었죠. 예, 붓필. 앞에 자축거리를 척을 하면은 법칙률이 됐죠. 붓이 가면 법이다. 예. 여기서 분율붓에 해당되는 글자는 엄숙할 숙입니다. 엄숙할 숙. 엄숙할숙도 요 안에 분율이 보입니까? 예. 원래 이게 못연자에 위에 붓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조심해야 된다 해서 나온 목가에 걸어가는 것처럼 조심해야 된다 해서 엄숙할숙이 된 겁니다. 엄숙할숙. 예. 입성 발음인데 중국에서는 수로 발음됐죠. 예. 엄숙할숙은 분율붓으로 구성된 자입니다. 예. 다음은 고기육붓입니다. 고기육은 요 건문이나 소전의 장에 보면 고기와 고기 살결 모양이죠. 예. 고기를 본던 자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고기육은 고기 살결 모양도 있고 쉽게 알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이 다롤자가 이 오른쪽에 글자가 붙거나 위에 글자가 붙을 때는 이 다롤이 육다롤이라 해가지고 고기육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참 곤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한자 속의 비밀 찾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육은 이 글자는 이 글자보다 이 고기육으로 구성된 글자가 더 많을 수 있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앞에 고기육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 썩을 부자는 곶집부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죠. 곶집부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지만은 곶집에다 고기를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겠죠.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부패했다 할 때 쓰는 글자죠. 썩을 부. 그 다음 고기육 부수자죠. 중국 발음으로는 입성이 없으니까 로우로 발음되죠. 로우. 고기육. 고기의 살결 모양을 본뜬 자죠. 그 다음 이 고기육의 예. 자, 고기육은 다룰과 구별하는 것은 다룰은 혼자 있을 때 다룰. 그 다음 글자의 오른쪽에 있을 때 다룰입니다. 고기육은 글자가 붙어야 됩니다. 글자가 글자 밑에 있을 때, 글자 앞에 있을 때는 대체로 고기육자입니다. 자, 다리각은 글자 앞에 있죠. 간간도 글자 앞에 있죠. 절기근도 글자 밑에 있죠. 어깨견도 글자 밑에 있죠. 오른쪽에 있으면 다롤인데 이건 다 앞에나 밑에 있죠. 자, 다리각은 짜오 해가지고 다리각은 입성인데 입성 발음 각자로 발음되지 않았죠. 다리각은 물리칠 각에서 음을 빌린 형석자이다. 물리칠 각, 퇴각하라 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고기육이 들어가서 다리가 된 거죠. 또 이 사람의 다리도 되고 건너는 다리도 되죠. 건너는 다리의 밑에 걸 교각이라 하죠. 교각. 다리각. 다음 간은 방패간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방패간은 부수자이기 때문에 붉게 표시해놨어요. 자, 이것도 간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지만은 이 우리 몸의 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술을 마시면 해독을 하죠. 이 몸을 방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고기 중에서 방패를 역할을 하는 고기가 우리 몸에서는 간이라는 거죠. 참 잘 만들어진 글자죠. 방패간자로 구성된 형식자가 많죠. 옆에 칼도를 하면은 색일간, 요 앞에 고기육이니까 간, 그죠? 대죽을 하면은 장대간, 나리를 하면은 가뭄한, 그죠? 앞에 물수를 하면 땀한. 나중에 형식자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깨의 견은 위에 지게호자죠. 지게호 밑에 고기육이죠. 이게 고기가 위에 좀 많은 모습이죠. 그래서 확장돼서 매다, 맡기다의 뜻이 된 겁니다. 어깨견이 들어가서 뭡니까 지게호가 들어가서 우리가 어깨에다가 이렇게 군인들 얻는 그 견장한다. 견장 어깨에다가 표시해 놓은 거, 뭐 분대장 표시나 소대장 표시할 때 하는 거, 어깨견 고기육 부수입니다.
절길긍. 절길긍은 고기육 위에 원래 살발을 과의 생략자입니다. 뼈골자 모양의 살발 과의 생략자로 뼈골과 같은 자입니다. 본래는 뼈에 붙어 있는 살인데 나중에서 이 절기다의 뜻으로 가차된 거죠. 절기다. 뭐 수긍한다. 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다 할 때 절길긍자죠. 썩을 부, 고기, 육, 다리, 각, 간, 어깨, 견, 절길긍은 모두 고기육 붓으로 구성된 자이다. 예. 자, 고기육으로 구성된 자 이어서 볼까요? 예. 글자가 다롤과 꼭 구별해야 됩니다. 예. 여기서는 글자가 조금 다르게 표현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이 씁니다. 예. 옆에 글자가 어떻게 구성된 걸 보고 고기육과 다롤을 구별해야 됩니다. 골뇌는 옆에 글자가 골뇌자죠. 여기 밑에 뇌 신자에다가 위에 우리 골 보면은 이렇게 물결 모양 있죠. 골뇌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이때는 위에가 내천이 아니고 머리 모습이죠. 골뇌. 능할능. 능할능은 원래 밑에 불화라면 곰웅자죠. 곰웅의 불레자죠. 곰이 재주가 있다 해서 능하다의 뜻을 자꾸 쓰자 다시 불화를 넣어서 곰웅으로 만들어졌죠. 능할 능 재주 있는 재주가 있다는 데서 나온 겁니다. 능할 능. 기억납니까? 능할 능 위에 거물망을 하면은 마칠 파 힘이 잡힌 거죠. 고기가 뭡니까? 곰이 잡힌 거죠. 아무리 능한 사람도 거물 안에서는 소용없죠. 줄기 맥. 맥은 입성 발음이니까 중국어서는 마이로 발음되죠. 마이, 줄기 맥. 줄기 맥은 고기육과 옆에 뭡니까? 물수가 들어가면 갈래파자죠. 갈래파의 줄임형입니다. 지류처럼 가늘게 몸 안에 흐르는 핏줄에서 줄기란 뜻이 된 것입니다. 줄기 맥. 뭐 맥을 잇는다. 인맥, 산맥 할 때 쓰죠. 등, 배는 달아날 배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베이, 그죠? 우리 북녘 북이잖아요. 우리 북녘 북인데 입성 발음에서 중국에서는 배로 발음됐죠. 베이. 그래서 북경을 베이징이라죠. 중국의 뭡니까? 대만의 타이베이, 대북을 타이베이라죠. 배. 등배는 배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등배가 되느냐? 이 달아날 배자는 뭡니까? 북녘 북도대가 되죠. 이거는 뭡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도망갈 때 저기 따라오기 힘든 곳이 북쪽이죠. 북쪽으로 달아난 데서 달아날 배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두 사람이 등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등이 된 뜻이 된 겁니다. 등배. 그래서 배반하다, 배은망덕하다, 배수진 이런 걸 뜻으로 쓰이죠. 등배. 다음 배복은 돌아올 복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배복도 입성이니까 중국어로는 푸로 발음됐죠. 푸. 배복은 돌아올 복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본 뜻은 배죠. 배. 사람의 배. 그래서 뭐 신복이다, 복부다, 뭐 고복격양이다 할 때 배복자를 배를 두드리면서 태평가를 부른다. 배복. 주의해야 될 것은 앞에 뭐가 있습니까? 고기육이죠. 고기육. 앞에 자축거리를 척이 들어가면 다시 부 회복할 복이 되죠. 다음 살찔비는 고기육 옆에 큰 뱀 파자죠. 뱀 파자. 큰 뱀이기 때문에 고기 살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살찌다의 뜻이 된 겁니다. 살찔비, 비만, 뭐 천고마비, 비육 할 때 쓰이는 거죠. 골, 뇌, 능할, 능, 줄기, 맥, 등, 배, 복, 살찔비는 고기육붓으로 구성된 자이다. 자, 오늘 배운 글자 볼까요? 뭡니까? 귀 옆에 귀 옆 원래 뭡니까? 귀로 잘 듣고 말로 잘하고 그게 성인 성자였죠. 나중에 글자가 밑에 청간임이 들어가서 들일 정해서 음을 빌린 형수자 성인성.
아주 밝은 귀와 민첩한 입을 가진 사람이죠. 다음 고을읍에서 음을 빌린 어조사야. 그다음 귀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 귀이. 그다음 모일직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직분직. 귀로 듣고 기억한다 해서 일 직업을 나타냈다. 직분직. 다음 밑에 청간임이죠. 청간임. 청간임에서 음을 빌린 들을 청 형성자죠. 귀와 큰덕. 청간임으로 구성된 형성자입니다. 귀로 듣는 모습입니다. 귀로 듣고 소리를 듣고 뭐 이해한다는 거죠. 들을 청. 그다음 밝을 총은 뭡니까? 옆에 서두를 총, 총명할 총에서 음을 빌린 거죠.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뭐가 밝습니까? 귀가 밝을 총이죠. 귀 밝을 총, 총명하다 할 때 밝을 총은 총명할 총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음숙할 숙은 밑에 못년자의 줄임자죠. 붓으로 못을 가듯이 조심해서 써라 해서 나온 음숙할 숙. 음숙할 숙. 다음 곶집부에서 음을 빌린 썩을 부 형사죠. 곶집에 고기를 두면 썩는다. 썩을 부. 다음 고기의 살결 모양을 본뜬 자 고기육 부수자죠. 그 다음 고기육이 다로리 글자가 붙을 때 고기육으로 변형된 모습이죠. 다리 각은 물리칠 각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간은 방패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어깨의 견은 위에 지포 밑에 고기육이죠. 지포 밑에 고기육에서 이 뜻이 확장돼서 맡기다, 어깨 이런 뜻을 갖게 된 겁니다. 견장할 때. 다음은 뼈골의 줄임 형태에서 나중에 거칠지로 바뀐 뼈에 붙은 살인데 나중에 와서는 절기다의 뜻으로 가차된 글자죠. 절길긍. 다음은 골뇌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고기육에 대해서 다시 골뇌가 된 거죠. 골뇌. 다음은 고뭉자에서 병인된 글자죠. 고음이 재주가 있다 해서 고뭉자로 쓰이자 다시 고뭉자는 불할 넣고 이건 능할 능자로 쓰게 된 글자죠. 다음은 고기육 옆에 갈래파의 줄임자죠. 지류처럼 가늘게 몸 안에 흐르는 핏줄에서 맥, 줄기를 뜻한 거죠. 다음은 북녘북 달아날 배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등배죠. 서로 사람이 등지고 있는 모습에서 등배, 또 배반하다 이 뜻도 있죠. 다음은 가득할 복에서 음을 빌린 배복자, 배복. 그 다음 큰 뱀 파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살찔비, 살찔비. 자, 성인 성, 어조사 야, 귀이, 직분직, 들을 청, 귀발글 뭡니까? 총이죠. 귀발글 총. 총명하다 할 때 쓰죠. 발글 총, 귀발글 총, 음숙할 숙, 썩을 부, 고기 육, 다리 각, 간, 어깨 견, 절길 긍, 골뇌, 뇌, 능할 능, 줄기 맥, 등, 배복, 살찔비. 그렇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